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인공석유, 이퓨얼입니다. 오늘은 이 혁신적인 연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환경 연료, 이퓨얼의 가능성과 미래 전망. 현대 사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죠. 특히 운송 부문은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 항공기, 대형 선박 등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하거나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항공기나 대형 선박 같은 분야에서는 전기화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퓨얼, 즉 일렉트로퓨얼입니다. 이퓨얼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고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수소와 합성하여 만드는 친환경적인 합성 연료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대기 중의 탄소를 사용하고 이 연료를 연소할 때 다시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탄소 중립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지하에 화석 연료를 태워 대기 중 탄소량을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퓨얼 기술은 미래 에너지 지형을 바꾸고 특정 자원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퓨얼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될까요? 이퓨얼 생산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소 생산입니다. 이퓨얼 생산에 사용되는 수소는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여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수전에 기술이 사용됩니다. 특히 고분자 전해질막, 즉 PM 방식을 사용하면 부산물로 수증기만 발생하여 환경적인 이점도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탄소원 확보입니다. 이퓨얼 합성에 필요한 탄소는 대기 중이나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얻습니다. 이 탄소 포집 기술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료 합성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그린 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최종적인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만듭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피셔트롭시 합성법 같은 화학 촉매 반응입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합성가스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을 만들고 이 합성가스를 다시 촉매 반응을 통해 합성가솔린, 합성디젤유, 합성항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연료는 기존 석유 기반 연료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이나 연료 공급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퓨얼 기술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장점은 바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퓨얼은 생산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사용하고 연소 시에는 포집했던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이를 넷제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순탄소 배출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소 생산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전의 과정에서는 수증기 외에 별다른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퓨얼은 친환경 인공석유 또는 꿈의 연료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항공기, 선박을 개조하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연료만 바꾸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퓨얼이 가진 강력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인공적으로 석유와 유사한 연료를 합성하려는 시도는 역사가 깊습니다. 최초의 합성 석유 생산 기술은 1910년대 독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석유 자원이 부족했던 독일은 자국의 풍부한 석탄을 이용하여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퓨얼 합성 과정에도 활용되는 피셔트롭시 합성법의 기반이 되는 석탄 액화 기술입니다.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열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합성가스를 만든 뒤 이를 촉매 반응으로 합성석유로 바꾸는 방식이었죠. 이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군수 연료 공급에 일부 활용되기도 했지만 유전에서 직접 석유를 추출하는 것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석유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석탄 액화 기술은 경제성이 떨어져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만 석유 매장량이 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석탄 액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연료를 생산해왔으며 사솔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액화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퓨얼 기술은 이러한 합성 석유의 역사적 흐름을 잇고 있지만 석탄 대신 물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합성 석유 기술이 자원 확보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대의 이퓨얼 기술은 환경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퓨얼 기술의 잠재력은 크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높은 생산 비용과 대규모 생산의 어려움입니다. 이퓨얼을 생산하는 과정, 특히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과정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자동차가 100km를 주행하는 데 필요한 이퓨얼을 만드는데 전기차의 약 7배에 달하는 전력이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 소비량은 곧 생산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현재 이퓨얼의 생산 비용은 화석 연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높은 효율과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갖춘 대규모 생산 기술 개발이 아직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스타트업이나 에너지 기업들이 이퓨얼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업적인 대량 생산 단계에 성공한 곳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이퓨얼 생산 시설들의 목표 생산량은 미국 석유업계의 하루 생산량인 약 1,300만 배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랩솔의 빌바오 플랜트는 하루 50배럴, 미국 인피니엄의 텍사스 플랜트는 하루 526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퓨얼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주류 연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규모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이 현재의 2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퓨얼 생산 비용도 현재의 약 3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 확대, 그리고 이퓨얼 생산 기술 자체의 효율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퓨얼 개발과 상업, 생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 포르쉐와 에너지 기업 지멘스 에너지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칠레 파타고니아의 하루온이라는 상업성 있는 규모의 이퓨얼 생산 플랜트를 건설했습니다. 칠레 마갈라네스 지역의 풍부한 풍력을 활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합성 연료를 생산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에 첫 연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연간 13만 리터의 이퓨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연간 5억 5천만 리터까지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칠레를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분야의 선두 국가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스페인의 에너지 기업 랩솔은 빌바오 항구에 2억 유로를 투자하여 이퓨얼 생산 플랜트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인피니엄은 텍사스주의 100메가와트급 이퓨얼 플랜트를 착공하여 2027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피니엄 플랜트는 텍사스의 풍력 발전 단지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친환경적으로 이퓨얼을 생산할 계획이며 주요 투자자와 고객이 항공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은 이퓨얼 생산 기술의 실증 사례이자 상업화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생산량은 적지만
기술 개선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퓨얼은 특히 전기화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항공 및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강력하게 기대됩니다. 항공기와 대형 화물선은 운항 거리가 매우 길고 요구되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현재의 배터리 기술만으로는 엔진을 전기 모터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터리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충전 시간 문제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퓨얼은 기존의 항공기 엔진이나 선박 엔진, 그리고 연료 공급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 비용과 기술적 장벽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퓨얼은 항공업계와 해운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항공연료 중 이퓨얼과 바이오 연료 같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비중을 2030년까지 5%, 그리고 2050년까지는 무려 63%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브리티시 항공, 에어링구스 등 여러 주요 항공사들이 이퓨얼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LX판토스와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으며 국내 정유사인 S-OIL과 SK에너지가 폐식용유나 동물성 유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국산 SAF를 인천 하네다 노선에 시범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퓨얼을 포함한 SAF가 항공 부문에서 현실적인 탈탄소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해운업계 역시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퓨얼 기반 연료도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퓨얼은 기존 선박 연료와 호환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이퓨얼 기술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인공 석유를 생산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및 연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기화가 어려운 운송 부문, 특히 항공 및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아직 높은 생산 비용과 대규모 생산 기술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개발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의 하락은 이퓨얼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퓨얼은 전기차와 함께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이퓨얼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상용화된다면 환경 오염 걱정 없는 청정 연료 시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퓨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친환경 연료로서 이퓨얼의 잠재력과 함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